고향별에 관심이 많으세요? 고향별이 어디냐, 전생이 뭐냐, 그거 리딩을 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리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걸 알면 뭐 할 거예요? 안다고 뭐가 바뀌어요? 내 인생을 바꾸려면 내가 내 마음 성찰하고 내 습관, 버릇, 무의식의 문제들 조금이라도 해결해야지 거기서 바뀌는 거지, 내가 내 운명 알아도 바꿀 수가 없어요. 직접적으로 내가 내 마음을 바라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그 음모론도 마찬가지고 내 뭐 고향별이 어디냐, 전생이 뭐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알면 재밌고 좋기도 하죠. 그런데 그걸 알아서 뭐 사주를 다 알아서 운명을 알아서 또 뭐 음모론을 다 알아서 이게 내 인생이 해결되진 않아요. 어쩌면 그런 걸 막 알려고 하는 게 이 힘든 현실에서 도피하려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 삶은 이 삶 안에서 살아야 돼요. 이게 전부죠, 사실은. 전생을 알아야 똑같은 반복된 삶을 살지 안 살지 않을까요? 네, 전생을 알면 그런 것도 있겠죠. 전생에 내가 무슨 실수를 했었는지, 그러면 과거의 실수를 현생에는 반복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걸 알게 되니까 전생을 아는 것도 필요해요. 전생을 몰라도 똑같은 연극 무대에 똑같이 서게 되거든요. 똑같은 상황에 또 부딪혀요. 예전에 겪었던 그 문제를 다시 부딪히게 되는데 그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문제를 가지고 가든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깨우치면 어떤가. 똑같은 문제를 못 풀고 또 반복하는 일이 더 많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깨우침을 얻기도 하죠. 깨우침을 얻는 것은 전생을 알아서라기보다는 자기가 그만큼 다른 경험들을 통해서 살아오면서 경험을 통해서 '아 이렇게 해야겠구나.'라는 영적인 수준이 됐을 때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꼭 전생을 알기 때문에 '내가 똑같은 실수 안 해야지.' 이런 것보다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는 능력이라든지 자기의 이기심에서 좀 벗어나는 생각을 하게 된다든지 그런 수준이 됐을 때 이기적인 선택을 좀 덜 하게 되는 거죠, 선택의 상황에서. 사람의 영혼이 환생하고 같은 일을 또 겪고 이런 것을 알게 되면 집착이나 삶의 방식이 바뀔 듯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기 삶에 대해서 통찰이 일어나려면 시간이 걸리고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머리로 아는 거랑 실제로 아는 거랑 다르거든요. 뭐 사람은 윤회하고 환생하고 전생이 있고 카르마가 있고 이런 걸 머리로 아는 거랑 내가 현실에서 어떤 감정, 생각을 내고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거랑 전혀 달라요. 내가 그런 것들을 영적인 지식을 안다고 해서 삶을 잘 사는 건 아니에요. 구분을 해야 되죠. 실제적인 삶에서 내가 자기 마음을 어떻게 들여다보고 얼마나 조화롭게 살아가는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살아가는가, 내가 마음이 얼마나 두려움에서 벗어나 있는가, 얼마나 더 사랑에 다가가서 행동할 수 있는가, 그 실제적인 수준이 영의 수준이 되는 거지 머릿속으로 뭐 전생이 어떻고 윤회가 어떻고 이거 많이 알아서 소용없는 거죠.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게 주는 아닌 거죠. 메인은 아니죠. 사후세계가 있다면 죽은 후 자기의 전생과 가야 할 곳을 다 알 텐데, 경험을 통해서 알 텐데 왜 도움 주는 영이 필요한가요? 죽은 다음에 바로 그 정신이 다 돌아오지 않아요. 100% 돌아오지 않아요. 살아있는 상태, 의식 상태, 그 의식에 머무르잖아요. 현재 의식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영격이 높은 사람이라고 하죠. 영적으로 많이 상승해 있는 사람일수록 그 원래의 정신이 많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속세에 가지고 있는 표면 의식들, 이런 의식 작용들, 거기서 좀 벗어나서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자각, 그런 게 더 빨리 깨어나는 거죠. 그것을 알고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고 가겠죠. 그런데 그게 없는 사람들, 특히 무신론자, 영혼은 존재하지 않아 과학만 신봉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의식이 있으니까 '나는 아직도 여기 존재하는데.' 하고 그 삶에 계속 집착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후세계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걸 알아둬야지 나중에 헤매지 않는다. 살생하지 않고 방생을 많이 하면 죽어서 천당 갈까요? 천당 갈까요? 이것도 기독교적인 생각이죠. 방생을 하는 것도 내가 죽어서 천당 가기 위해서 방생해야지 그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죠. 내가 살아있는 생명을 더 살리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해야지 그게 덕이 되는 거죠.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해야 돼요, 뭐든지. 다중인격은 여러 영혼이 있는 건가요? 다중인격은 대부분 빙의라고 해요, 빙의. 그 빙의라는 게 또 이유가 자기 카르마 때문에 빙의가 된다고 해요. 예를 들면 전생에 자기가
뭐 산적으로 살면서 여러 사람들을 해쳤다. 그러면 자기에게 해코지를 당했던 그 영들이 이 사람이 윤회를 해서 태어났는데도 너 가만히 살게 못 놔둬. 그리고 가서 빙의를 해버리는 거죠. 정신을 분열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똑바로 못 살고 괴로움을 겪는 거겠죠. 그리고 수호천사들도 빙의령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그 사람들도 다 인연이 있어서 그렇게 와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괴로움을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자기가 분명히 잘못한 게 있으니까 빙의를 당하고 뭐 정신질환이 있고 아니면 뭐 질병이 생긴다든지 수호천사도 그거를 막 쫓아내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마음 공부를 하면 자기가 의식적으로 자기의 마음을 성찰하고 불편한 마음을 내려놓고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카르마가 점점점 해결이 되는 것은 맞는데 그런 것을 하는 단계에 와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굵직한 카르마들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마음 공부에 아예 관심도 없고 누군가 나에게 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과 인연도 되지 않고 그냥 고통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경우 그거를 겪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요. 근데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 준다든지 그런 영향은 줄 수가 있어요, 힘들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꿈 내용을 발설하면 안 되는 이유가 기운이 빠지는 거죠. 거기 좋은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 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책에서 끌어당김과 관련된 책을 보는데 거기도 여러 책에서 다 그 내용이 나와요. 자기의 소망, 미래에 대한 중요한 소망은 절대 남에게 말하지 마라. 왜냐면 이 뇌라는 건 우리의 뇌라는 건 실제와 상상을 구분을 못한다고 하잖아요. 나는 이런 일을 할 거야. 나는 뭐가 될 거야. 이런 말을 말로 해버리는 순간 내가 그게 다 된 것처럼 뇌에서 착각을 하는 거죠. 그 에너지가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걸 해야겠다.'라는 그런 무의식에서 노력하려는 생각이 많이 줄어들어요. 내가 정말 그걸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존을 해야 돼요. 불씨를 보존하듯이. 남에게 말하지 않고 키워나가는 거예요, 나의 꿈을. 명상할 때 눈 감고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잡념이 올라오면 '잡념이 올라오는구나.' 하고 바라보고 가려우면 '가렵구나.' 숨을 쉬면 '숨을 내쉬는구나. 들이쉬는구나.' 이런 것들을 의식을 하면 돼요. 호흡을 의식하는 게 기본인 거죠. 그리고 잡념이 올라오면 그걸 억압하지 않고 바라보라고 하는 거죠. 지켜보는 거죠. 명상을 하다가 갑자기 뭐가 막 보여요. '저게 뭐지?' 하고 막 이렇게 끌려가면 그때 마음이 들떠버리잖아요. 그러면 정신이 흐트러지는 거죠. 마음을 고요히 하고 호흡에 집중하고 고요히 하는 그거를 목적으로 하는 거죠, 명상이라는 거. 그 와중에 자기 의식이 또렷해지고 알아차림이 또렷해지고 점점 더 깨어 있는 시간을 오래 가지는 거죠. 인간의 수명이 125 세인데 술, 고기, 인스턴트 음식 먹고 스트레스 때문에 100 세를 못 살고 죽는다는데 맞나요? 헬렌 리어링 남편 스캇 리어링이란 분이 100 살까지 사셨고 그때도 더 살 수 있는데 자기가 몸이 쇠약해지니까 자기가 그냥 고기 끊고서 음식 끊고서 죽은 거잖아요. 그 바로 직전까지 노동을 했다는 거죠. 나이 들어서 노인이 되어서도 밭에 나가서 일하고 몸을 움직이면서 살고 하루에 종일 일을 하지 않고 자기가 먹고 살 만큼만 딱 일을 하고 그리고 남은 시간은 자기 영혼을 위해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썼다는 거죠. 글을 쓰든지 사색을 하든지 가까운 친구와 이야기를 하든지 그런 생활의 여유를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우리가 돈을 벌려면 생활비가 얼마가 필요하고 이 뭐 집을 사려면 얼마가 필요하고 애들 교육비 얼마가 필요하고 이걸 벌려면 내가 일을 멈추면 안 되고 부부가 다 애들 맡기고 나가서 돈 벌어야 되고 그리고 열심히 돈 벌어서 그걸로 또 주말 되면 차 타고 또 열심히 놀러 가서 돈 써야 되고 막 모든 게 다 돈과 연결돼 있어요. 1 년이라도 돈을 안 벌면 모든 게 엉망이 될 수도 있고 대출금이 누적이 될 수도 있고 항상 압박감을 느끼잖아요. 미니멀 라이프도 관련이 있는데 많이 벌어서 많이 쓰자. 부유하게 살고 사람들에게 멋지게 보이자. 이런 주의에서 벗어나면 좋아요. 물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좋지만 지금 내 수준에서 너무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사치품 같은 거 많이 안 사기만 해도 불필요한 소비만 줄여도 지금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소비를 줄일 수 있는 폭이 커요. 같은 돈을 벌어도 어떤 사람은 저축을 하나도 못 하고 어떤 사람은 저축 많이 하고 이게 다 다르잖아요. 자기 절제력에 따라 다른 거죠. 남한테 과시하는 소비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만큼 돈이 다 나가야 되고 또 열심히 벌어야 되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죠. 네, 수명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관련이 있죠. 이 사회에서 돈을 벌어야 되고 돈 벌려면 스트레스 받고 답답하니까 막 아무거나 먹고 관련이 있잖아요 다. 스트레스랑 음식이랑. 다 연관이 있어요. 습관 리어링이 음식을 끊었다면 자살한 것일까요? 일종의 자살이죠. 깨어있는 맑은 정신으로 '이제 떠나야겠다. 의미가 없으니까 이만 마감해야겠다.'라는 수준으로 떠난 거죠. 어떤 분의 이야기로는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숨이 넘어갈 때까지 살아야 된다.' 그런 의견도 있어요. 왜냐면 병상에 있는 상태에서 괴로움을 겪잖아요. 괴로움을 겪는 시간 동안 자기가 카르마를 푸는 것이기 때문에 '저절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놔둬야지 그게 카르마가 다 풀린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근데 한 100살 정도 살았다면 할 일 다 한 거잖아요 그 정도 살았으면. '노년에 살 만큼 다 살고 이제 여한이 없다. 뭐 가도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는 거는 거기에는 뭐 엄청난 죄책감 그건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뭐 괴로워 가지고 떠나는 거 그런 게 문제겠죠. 그렇다고 뭐 그런 걸 미화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뭐 "불편하면 다 스위스 가서 그거 조력 자살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도 다 사람마다 다 의견이 다르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이미 죽어가는 사람을 이렇게 막 주렁주렁 다 코스 연결해 놓고 억지로 그 고통 겪으면서 살라고 그러는 것도 보기 안 좋고요. 연명 치료에 대해서 그걸 거부하겠다는 그 서류가 있잖아요. 서류를 자기가 작성을 해 놓으면 돼요. 넛크림은 뭔가요? 영어로 너크림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만드는 방법 여러 가지 있어요. 고기는 단백질하고 지방 때문에 먹는 거잖아요. 단백질이 사실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우리 몸에. 곡물만 먹어도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는데 풀만 먹고 살면 허하잖아요. 여러 가지 견과류, 해바라기씨, 플렉시드 뭐예요 그런 거 다양하게 견과류를 먹어야 되는데 그냥 먹으면 소화가 안 돼요. 단백질이랑 지방은 소화 효소가 필요한데 그거를 소화시키려면 이 췌장이 고생을 해요. 생채식을 하면 건강해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췌장이 고생을 안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음식은 소화 효소가 살아 있어요. 음식 자체에 자기 자신을 소화시킬 수 있는 효소가 살아 있어요. 근데 그게 47도 이상이 되면 죽어요. 물도 중요해요, 수분. 수분도 여기 산소가 살아 있기 때문에. 근데 물을 끓이면 산소가 날아가 버리잖아요. 근데 제일 효소가 많은 게 과일 중에서 키위, 파인애플 이런 거잖아요. 무는 탄수화물 소화시키고 키위랑 파인애플은 단백질, 지방 소화시키는 효소가 많잖아요. 고기 먹을 때 뭐 키위에다가 한번 재 가지고 놔둬 보세요. 재서 놔두면 1 시간 2 시간 있다 보면 갈기갈기 찢어져 있어요, 소화가 돼 가지고. 그리고 파인애플을 좀 덜 익은 거 갖다가 먹으면 혀가 까끌까끌해지는 게 혀가 소화가 돼서 그래요, 여기 녹아 가지고. 물에 불린 뭐 호두, 아몬드 이런 거를 넣고 키위 1 개나 이런 거 넣고 찰람찰람 찰 정도나 고 아래 정도로 물을 넣어 줘요. 물을 쪼금만 넣어 주고 좀 짭짤한 거 좋으면 소금 쪼금 넣고 그렇게 해서 갈아요. 유리통에 넣어 가지고 냉장고에 넣고서 먹는 거죠. 그냥 먹으면 느끼하니까 샐러드 같은 거 먹을 때 같이 이렇게 섞어서 비벼서 먹는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먹는 거예요. 처음 생채식 할 때 배탈 나는 이유는 뱃속에 세균들이 달라서 그래요. 고기 많이 먹고 인스턴트 많이 먹던 그때 맞춰져 있던 세균인데 갑자기 안 맞는 애들이 들어오니까 막 섬유질이 많은 게 들어오니까 소화를 못 시켜요. 그러니까 배탈이 나는 건데 점점 이쪽으로 적응이 되면 심지어는 이 책에서는 "하루에 녹즙 1 잔만 먹고도 살게 되었다." 일본 여자분 이런 책이 있었는데 옛날에 저는 그런 수준까지는 못 갔지만 그러면서도 체중이 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었대요. 그 이유가 뱃속에 세균이 달라져서 그래요. 인간에게 그 효소가 없다고 하는데 섬유질, 셀룰로스 분해하는 효소가 없지만 그런 균들이 늘어나서 거기서도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썰이 있어요 이 생채식 쪽에는. 장내균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 보시는 게 좋아요. 세균숲 이런 거 구글에서 세균숲 검색해서 그런 관련된 자료 보시면 장에 있는 좋은 균들이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세로토닌을 생산하기 때문에 육식하고 인스턴트 많이 먹고 소화 안 되고 뱃속 안 좋고 이런 사람들은 정신적으로도 우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괜히 우울증이 오는 게 아니고 먹는 거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흰머리는 잘 모르겠는데 스트레스랑 관련이 많대요 흰머리는.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에 많이 생긴다고 하고 음식하고도 관련이 있겠죠. 확실히 그런 건 있더라고요. 사람이 머리가 같은 나이더라도 머리가 막 하얗게 샌 사람들은 확실히 그만큼 노화가 됐다는 뜻이고 질병 사망도 좀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유전이라서 머리만 하얗고 건강하다 이런 주장도 있겠지만 대부분 똑같이 가더라고요. 술이 진짜 사람이 많이 사가요. 담배도 삭지만 술이 진짜 많이 사가요. 그리고 술 많이 먹으면 60대만 돼도 이빨이 다 빠져요. 잇몸이 안 좋아지고. 기쁨을 느끼는 방식을 새롭게 찾아야 돼요. 뭐 저희 아이들은 밖에 못 나가고 답답하니까 맨날 게임하고 이걸 즐거워하고, 어떤 사람은 술 먹으면 즐거워하고, 어떤 사람은 도박하면 즐겁고, 뭐 물건 많이 쇼핑하면 즐겁고, 아니면 뭐 성적으로 해서 즐겁고, 음식 많이 먹어서 즐겁고, 각자 자기 나름의 방식이 있어요. 근데 아프리카에서 왜 애를 그렇게 많이 낳느냐. 거기는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즐거움을 느낀다. 그런 썰도 있잖아요. 그게 사실인지 모르지만. 피임기구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자기가 즐거움을 찾아야 돼요. 돈이 많은 사람은 다양한 문화 생활을 하면서 즐길 거리가 많거든요. 다양한 취미를 가져보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여행도 많이 가보고, 그러면서 즐길 거리가 많아지니까 그런 이제 말단적인 쾌락을 통해서 얻는 즐거움에 몰두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돈이 없으면 단순하게 쉽게 만족을 얻는 게 소주. 소주로 쉽게 만족 얻고, 달콤한 초콜릿 막 먹고 만족 얻고, 불닭볶음면 5개씩 먹고 만족 얻고, 그런 게 쉽잖아요. 가난한 사람의 행복. 그게 어떤 사회적인 문제하고도 얽혀 있는 거죠. 너무 사회에서 일을 많이 시키고, 일을 해야만 돈을 벌고, 자기 개인의 좀 여유? 삶의 여유를 찾아야 되는데 모색을 해야죠. 사는 게 힘들지만. 케톤식 하자고요.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정신적으로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탄수화물 중에서도 당분이 확 섭취되는 그런 게 좋지 않은 거예요. 밀가루 종류 음식이나 설탕 종류나 그런 것들, 뭐 빵, 케이크, 국수라든지 그런 것들이 먹으면 확 흡수되죠. 혈당이 확 올라가고, 그걸 또 다시 혈당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려면 우리 몸에서 과부하가 일어나요. 여러 가지 호르몬이라든지 췌장이라든지 이런 데가 다 과부하가 되고,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고 그런 영향이 있어요. 정신적인 거하고 탐진치랑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식물을 키워보면 비슷한데, 식물에게 비료를 주면 영양분이 갑자기 흡수가 되니까 이걸 감당을 못 하거든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지가 너무 많이 이렇게 갈라져서 나오거나, 아니면 얘가 그걸 감당을 못하면 벌레가 생겨요. 벌레가 생기는 이유는 얘가 괴로워하니까 진딧물이 와서 그 영양분을 빨아 먹어주는 거죠. 도와주는 거예요. 그 비료를 안 주면 진딧물이 안 생기는데, 비료를 주면 반드시 진딧물이 생기더라고요. 가장 좋은 흙이 부엽토예요. 부엽토. 이렇게 오래된 참나무 숲 같은 데 가서 10년 이상 20년 이상 낙엽이 쌓인 곳에 발이 푹푹 들어가는데 30cm 이상 파요. 그 밑에 10년 이상 묵은 낙엽이 썩어가지고 바스락바스락 흙처럼 돼 있어요. 그걸 갖다가 화분에다 주면 그게 제일 좋아요. 남해산에서 퍼오면 절도가 되는 거고, 나무에서 낙엽이 떨어져서 썩어서 그걸 먹고 나무가 자라고, 그게 반복이 돼야지 맞아요. 풀들이 죽으면 다시 그게 영양분이 되고. 도시에 있는 나무들은 나뭇잎이 떨어지면 청소부 아저씨들이 그걸 쓰느라고 고생하고 있죠. 이 얘기가 왜 나왔지? 음식물이 확 흡수되는 게 문제고, 식물들도 비료를 주면 그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식물이. 사람 몸도 천천히 흡수되는 게 중요해서 그걸 조절할 수 있는 게 식이섬유가 중요하고, 채소 종류, 식이섬유 많은 거 먹어야 되고, 현미가 좋다는 것도 그런 이유죠. 현미 껍질이 있으니까. 김병아 님이 우리나라에서 명리학 제대로 하시는 분도 몇 명 없고, 마음챙김 명상도 유행하지만 제대로 하는 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명리학은 진짜 그걸로 결정하고 그럴 만한 사항은 아니에요. 제가 공부를 해봤지만도 그래요. 그 정도로 체계적인 학문이 아니에요. 보는 사람에 따라 결론이 달라요. 실제로 같은 내용 가지고 철학관 한 5군데만 가보세요. 말이 달라요. 명리학도 그렇지만 무속인도 그렇고 돈이 목적인 사람이 꽤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부적서 줄 테니까 얼마 주세요. 굿할 테니까 얼마 주세요. 이런 게 꽤 많죠. 제가 뭐 무당한테 가서 뭐 몇 천만 원 바쳤어요. 그런데 자꾸 의존하지 마세요. 너 나한테 돈 얼마만 주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없어요, 그런 거. 사람의 자기 문제는 자기가 푸는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가르침을 주는 분들도 그 스승이 제자의 문제를 풀어주는 건 아니에요.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거지, 깨우침을 얻는 거는 본인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뭐 맛있는 거 먹었다고 내가 배가 부른 것도 아니고, 자기 영혼은 자기가 깨우쳐야 돼요.
영능력은 별로 없어요. 다만 저한테는 뭐가 있냐면 통찰력. 저보다 똑똑한 사람도 많이 봤으니까 그게 중요한 건 아니더라고요. 저희 집에만 하더라도 똑똑한 건 저희 남편이 저보다는 더 머리는 좋아요. 근데 뭐가 차이가 나냐면 '내가 뭘 해야겠다.'라는 이런 의지력이 없는 거죠, 남편은. 그러니까 사람마다 각각 능력치가 다르잖아요. 게임을 하더라도 이 캐릭터는 어떤 능력치가 좋고 어떤 거는 좀 떨어지고 이렇게 다 있듯이 다 100% 다 좋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가진 자기 나름의 장점을 가지고 사는 거죠. 자기 영혼의 특질이니까 그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나는 왜 머리가 남들보다 덜 똑똑하지, 건강하지 못하지.' 이런 거를 다 탓하기보다는 내가 잘하는 거에 집중해야 돼요. 제가 달리기는 항상 학교에서 꼴찌를 하고 체력은 볼품이 없었어요, 항상. 제가 이렇게 막 방긋방긋 웃는 거 못하잖아요. 사람들 대해서 막 싹싹하게 얘기하고 이런 거 못해요. 언젠가 아르바이트로 젊었을 때 뭐 물건 파는 걸 한 며칠 해 봤는데 사람들은 막 웃으면서 대해주지 못하니까 물건을 못 파는 거예요, 제가 하나도. 거의 못 팔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 재능이 있고 잘하는 분야가 있는 거죠. 거기로 나가면 되지 만일 제가 이 분야가 아니었고 딴 데로 갔으면 못하고 적응 못하고 그런 게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자기 잘하는 부분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살면서 후회하고 걱정이 많아요. 어떻게 고치나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걱정 많이 해서 해결된 일이 있나 한번 쭉 살펴보세요. 항상 '나는 후회하고 걱정만 하고 살았구나. 그 과정에서 계속 그 상태로만 있었구나. 그걸로 인해서 뭐가 해결되지는 않았구나.' 그 자기의 삶을 통찰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오니까 거기서 좀 불편한 점이 있었구나.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살 수 있구나. 그럼 이렇게 살아 봐야겠구나.' 하고 자기가 결정을 내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좀 더 위에서 내려다보고 통찰을 하고 정신적으로 결정을 해 보세요.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러니까 제가 막 이렇게 표정이 좀 방긋방긋 웃으니까 걱정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뭐 "당신은 뭐 잘 살고 편하니까 그렇게 마음 공부 얘기하지. 뭐 굶어 봐라." 막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저도 걱정 없는 거 아니에요.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다 있죠. 어떤 사람은 자기는 막 엄청나게 피해자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 얘기를 해 보면 나보다 돈이 많고 잘 살아. 그러니까 그게 절대적인 수치 때문이 아니고 자기가 받아들이기 나름인 거죠. '나는 항상 피해를 당하고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이 생각에 빠져 있으면 쪼금만 피해를 당해도 그게 막 이만큼 확대돼 보이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냥 괜찮은 거고요. 자기가 선택하기 나름이죠. 세정님은 다음 인생이 있으신가요? 많이 깨달은 분은 이번 생이 마지막이고 정리하는 차원이라는 사람이 많던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생이 해탈할 수 있는 기회가 있더라도 저는 이런 삶을 좋아해요. 하면서도 의미 있는 삶 이런 걸 좋아해요, 저는. 지장보살의 서원, 지옥에 있는 중생들이 다 구제되기 전까지는 '나는 여기를 뜨지 않겠다.' 이런 대단한 서원 이런 거 멋있잖아요. 그런 게 저로서는 상당히 우러러 볼 만한 것 같아요, 저한테. '나만 혼자 평온한 곳에서 행복하게 살자.' 이런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면 거기서 큰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그렇다고 제가 뭐 대단한 건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기쁜 일 같아요. 그리고 신기한 게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이 그렇게 대단하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호응이 있다는 건 그만큼 목마른 분들이 많다는 뜻이고 더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분야가 더 활성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자유로운 사상이라든지 다양한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저도 어느 단계까지는 학교 교육 그 정도 의식에서 머물렀잖아요. 집단적으로 사회적으로 세뇌하는 그런 단계의 수준? 그러다가 거기서 좀 더 자주적으로 살게 되고 내 생각을 따라서 살게 되고 소신대로 살게 되고 그런 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막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서 벗어나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인식을 하고 진정성 있게 살아가는 것. 어느 정도 많이 정돈이 됐다. 그게 한 37살 때 한 7년 전 그때부터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게 제가 제 채널을 2년 넘게 했는데 유튜브를 2년 넘게 했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나.' 이게 고민은 많이 되긴 해요 이게. 앞으로 계속하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가장 큰 문제는 저 자신이 공부가 덜 된 것 같다는 느낌? 제 수준에서도 전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있겠지만 항상 한계를 느끼고 있어요.
제 체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은 젊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저도 인제 예를 들면 경제적이 되면 편집 맡기고 그렇게 하면 편하겠어요. 편집이 너무 힘들고 체력적으로 너무 사가요, 사람이. 그러면 인제 광고 많이 넣으라고 그러는데 그래요. 광고 많이 넣으면은 어느 정도 수입은 나오긴 나와요. 그 뭐 저기 마트의 알바 아줌마보다는 좀 낫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굉장히 지쳐요. '이 편집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못할 일이다.' 그런 결론을 내렸고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돼요. 일단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있으면 처음에는 되게 적응이 안 됐고 몸이 아팠고 지금은 오래 앉아 있을 수는 있는데 또 인제 살이 10 킬로 쪘고 스트레스가 오니까 막 먹게 됐었거든요. 막 한 손으로는 편집하면서 한 손으로 막 먹고 있고 일단 운동량이 부족하고 또 애들은 공부도 못 시키고 밥도 제대로 못 챙겨 주고 모든 게 엉망이 돼요. 그에 비해서 내가 한 달에 얼마 버는 거 요거 그걸로 해결되진 않아요.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돼요, 제가. 유튜브 영상 횟수를 좀 줄이고 정말 중요한 내용만 영상을 찍는다든지. 그래도 욕심이 많으니까 또 자막을 넣어야 되지. 그럼 자막하다가 몇 시간 더 하다가 또 지치고 막. 유튜버는 홍보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활용해야 되는 게 맞아요. 유튜버 자체로 성공하는 거는 특히 이 분야는 아닌 것 같고 자기가 봉사하는 봉사 정신으로 해야지 부업으로 해야지 이게 주업이 되긴 힘들어요. 주업이 되려면 체력이 받쳐줘야 돼요. 젊은 사람이나 가능하고 나이가 뭐 한 해 한 해 달라요. 여기 뭐 흰머리도 막 생기고 그러니까 책을 낸다든지 뭐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가르치는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한다든지 편집은 너무 할 짓이 못 돼요 사실. 제 영상이 막 20 분씩 되는데 컷 편집을 또 했다가 여러 번 보면서 '어디를 해야지 이게 이해가 잘 될까? 어디를 더 잘라야 될까?' 이런 거 생각하니까 컷 편집에 2 시간 이상 걸리죠. 뭐 이것저것 다 하면 막 8 시간 이상씩 걸리고. 그래서 제 체력 한계에 맞게 적당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든지. 편집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연습을 많이 해서 '한 번에 쭉 찍고 편집 안 하고 올려야겠다.' 이게 꿈이었는데 그럴 능력이 안 되더라고요. 70분 촬영하고 그걸 줄이면 20 분짜리가 돼요. 계속 버벅거리면서 찍어요.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영상을 계속 해야 될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흥미 위주로 막 재밌는 거 이런 거 위주로 가면 사실 그게 수익은 되는데 제가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만족이 안 돼요. '내가 뭐 하는 거지? 내가 겨우 이거 벌려고 이 고생하고 있어?' 현타가 오게 되니까 스스로. 보람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안 하고 말지.' 이런 생각하죠 저는. 결국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편집의 노예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편집의 노예로 제가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나름의 보람이 있으니까 했던 거예요. 결정적으로는 '유튜브로 수익 내겠다.' 이런 분야에서는 아니라고 보고요. 유튜브는 항상 최고가 흥미 위주예요. 돈을 벌려면 흥미로운 영상이 최고이고 아니면 어느 정도 이렇게 저는 절충이죠. 잘하는 분야를 얘기를 하고 약간 보람도 챙기면서 흥미로운 것도 살짝 넣고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너무 흥미로만 갈 수는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유튜브도 저도 안 해 봤을 때는 모르죠 이런 게 힘든지. 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 다른 분야 사람이 "저 편집하는데 뭐 20 시간째 하고 있어요." 막 이런 영상 보고서 "뭐 이렇게 오래 걸려? 5 분짜리 영상 뭐 이렇게 오래 해?" 막 이랬는데 그럴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올린다고 해서 그게 그만큼 뭐 수익이 나오나? 안 그럴 수도 있거든요. 유튜브 통해서 돈 잘 버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버는 게 아니에요. 유튜브 통해서 자기 홍보를 하는 거죠. "우리 가게 오세요. 내가 하는데 오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벌어야지 벌리는 거지.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뭐 전해 드리고 싶은 얘기 전하고 싶어서 그걸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 생각보다 이게 많이 빡셌던 거죠. 지금까지는 견뎌오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제가 이걸 오래 하진 못하겠다. 장기적으로는 제가 다른 방법으로 벌면서 유튜브는 편집자를 쓰든지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자꾸 유튜브에 대해서 신경 쓰게 되니까 정작 제 인생의 저 자신의 영적인 성장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덜 돌보게 되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고 가정 생활도 좀 덜을 돌보게 되고 균형을 맞춰야 돼요. 유튜브에만 제가 올인할 수가 없고 근데 처음에는 되게 재밌었어요. 유튜브 했는데 처음에 누군가가 내 영상 봐 주고 댓글 써 주고 이런 거 자체가 재밌었던 거죠. 지금도 그래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어떤 영상 올렸을 때 제가 전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제대로 알아듣고 이해하고 또 댓글 남겨 주시고 그게 저한테는 보람이 돼요. 애를 빨리 결혼해서 애를 빨리 낳았어야 돼요. 그러면 좀 낫을 텐데
막내를 39살 때 낳았으니까 완전 노산이죠. 애를 낳을 사람은 빨리 낳아야지 진짜 한 해 한 해 체력이 달라서 막내로 갈수록 제가 신경을 덜 써 주게 되더라고요. 이제 채널이 저에 대해서 화면도 제가 나올 수밖에 없지만 다른 화면을 뭐 송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얼굴이 나오는 거고 이 채널도 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뭔가를 전해 드려야 하니까. 하지만 그걸 전해 주는 메신저에 너무 집착하지는 마세요, 뭐든지. 어떤 분야든지. 어떤 얘기를 하려는지를 보셔야죠. 오늘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